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 성형외과 전문의 명유신입니다. 오늘 저는 급하게 좀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유방보형물 관련된 림프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각종 언론사에 거의 탑 뉴스로 이제 보도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고, 궁금해하고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다. 이제 빨리 다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최근 이제 자료들을 좀 모아보고 가장 최근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모아서 자료들을 이제 모아서 급하게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PPT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형식으로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유방 보형물과 림프종, 유방 보형물과 관련된 림프종이 왜 생기고 지금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었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8월 16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저께 상당히 많은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500명이 넘는 진단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왜 우리나라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도 했고, 뭐 시간 문제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보고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이 유방보형물 림프종 청정국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네, 그저께까지는 이제 청정국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진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뭐 각종 언론사들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제 톱 뉴스로 나오게 되었고, 지금 문제의 보형물, 이제 그 문제의 보형물이 알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보형물인데요. 이제 국내 11만 개가 수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뉴스를 봤을 때 이제 이 11만 개가 이제 이 알러간 보형물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두 포함한 11만 개라는 거는 예약이고요. 사실 11만 개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이 보형물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보형물 수술을 이제 했던 환자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역행성 대세포 림프종, 줄여서 이제 ALCL이라고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건데요. 이제 ALCL은 1985년이 되어서야 이제 최초로 이제 병 자체가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림프종의 일종인데 림프종 중에서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전체 림프종의 한 2에서 한 8% 정도가 이 ALCL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유방에 생기는 것은 거의 한 1억 명 중에 3명, 4명 정도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CD30라는 것이 이제 염색이 되면 이 ALCL로 이제 진단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ALCL.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에서 8% 정도. 이 림프종이라는 질환도 굉장히 희귀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2에서 8%니까 굉장히 희귀한 거죠. 네, 그리고 사망률이 다른 림프종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림프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긴 하지만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억 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그 대형성 림프종이 가슴에 생긴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왔고요. 이 지금 유방 보형물 관련한 ALCL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극히 드문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95년도에 이제 최초로 유방 보형물을 넣은 환자에서 림프종이 생겼다. 그리고 다른 원인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가슴에 생겼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방 보형물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가 이제 처음으로 1995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발표 사례입니다. 유방 보형물을 넣었던 환자가 그 유방 보형물을 넣은 11년 제 기억으로는 지금 11년 정도 이후에 이제 왔는데
유방에 이제 이런 겉에 표면에 굉장히 발적도 심하고 이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림프종으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발표였고요. 그 이후로 이제 폭발적으로, 사실 폭발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2011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유방 보형물이 뭔가는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당시로 지금 33명이었거든요. 그때 환자가. 이 33명의 케이스를 갖고서는 잘 모르겠다, 우리도. 물론 관찰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정확히 어떤 보형물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림프종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 식약청에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이 이제 2019년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논문과 보고와 뭐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의사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면서 2019년도에 이제 500명이 넘는 숫자의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33명에서 8년 사이에 이제 500명이 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레터입니다. 미국 식약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유병률 보고를 가장 적게 보는 논문에서는 3,000명당 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사실. 3만 명 중에 한 명의 유병률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3만 명 중에 한 명보다도 이제 훨씬 더 떨어지는데 이제 이게 가장 굉장히 높게 보는 유병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결국 이 신고 접수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의료기기를 팔 다음에 그 의료기기로 인한 심각한 위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 식약청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고를 한 접수건이 지금까지 660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2011년도 33개에서 지금 거의 한 20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 접수건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거와 이제 관련돼서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라는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그 연구 그룹에서 이 유방 보형물 관련한 림프종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 수도 없었어요. 환자가 이제 모이고 쌓이고 치료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면 이제 환자들의 이제 증상이 유방 보형물을 넣은 후 1년 이상 평균 8에서 10년 가량 지난 환자들이 유방에 이제 불편감, 무게감, 그리고 피부가 이제 발적이 생긴다던가 하면 진단을 꼭 이제 초음파나 MRI로 하고 그 진단 이후에 다양하게 그냥 그 이퓨전, 그러니까 물만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리 확진을 거치고요. 그래서 이제 확진이 되면 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그걸 병리적으로 해서 좀 더 진행되어 있는 암일 경우에는 항암 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결국 치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이거에 대한 이름은 Breast Implant 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름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방 보형물이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던 그 스탠스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유방 보형물이 림프종을 생기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인정을 한 거고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확실해지.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뭐 가이드라인 상의 치료는 결국 수술을 해가지고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치료고요. 대개는 굉장히 발견을 하게 되면 사망률이 극히 낮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하는 경우는 없다까지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한번 FDA에서 미국 식약청에서 업데이트를 했고 그 이후에 유럽에서 먼저 이 알러간 보형물을 판매 중지 조치를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드디어 이제 2019년도 7월 그러니까 지금 한 2달밖에 안 됐죠. 드디어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도 알러간 회사에서 나온 바이오셀 보형물을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굉장히 늦게까지 버티고 결국 뭐 버틴다기보다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 중지를 했다는 건 이제 이거는 결국 굉장히 공식적인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FDA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게 2019년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방 보형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굉장히 매끄럽게 생긴 것과 표면이 거칠거칠 우둘투둘하게 생긴 보형물이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하면 처음에 이제 쓰던 것들이 최초의 보형물들은 다 이런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 보형물이 이제 그 가슴 속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 보형물 자체가 그 원래 있던 조직과 유착을 해야지 이게 결국 안정화가 되고 이제 오랫동안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 표면이 이제 우둘투둘한 것들이 이제 그 겉에 있는 캡슐과 이제 조직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훨씬 접촉 면적이 더 넓어지죠. 당연히 이제 우둘투둘한 것이 이제 그 매끈한 것보다는 이제 밖에 있는 접촉 면적이 넓어지는데 이 넓어지는 접촉 면적 자체가 이 유방 보형물이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 있을 때 결국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 연구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우둘투둘한 이제 보형물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상당히 결국 이제 대세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었습니다. 이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매끈한 걸 잘 안 쓰고 이제 우둘투둘한 걸 많이 썼었는데 미국 식약청에서 이 알러간 이 2대 그 임플란트를 만드는 가장 큰 회사 두 개가 이제 알러간과 미국의 이제 멘토사인데요. 이 알러간에서 나온 이 우둘투둘한 보형물을 다 빼라. 판매 중지를 해라. 라고 굉장히 강렬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왜 그런 선포를 하게 되었냐 하면 지금까지 573명의 이 유방 보형물 관련된 림프종 확진 환자 중에서 481명의 환자가 이 알러간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맥간이라는 회사 이름이었는데 알러간에서 만든 게 570명 중에 480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90명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알러간에서 만들어진 알러간의 이제 바이오셀이라는 임플란트 종류인데 이게 되게 멘토와 알러간이 이 우둘투둘한 보형물을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멘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걸 푹 찍습니다. 그 반면에 이 알러간 같은 경우에는 밖에 이렇게 작은 소금 같은 결정을 뿌리는 이런 방법이 두 가지 회사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없고, 이 림프종이 거의 없었고, 이것만 이제 림프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거가 원인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이제 난 거죠, 되게. 그래서 알러간을 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573명의 확진된 환자들 중에서 33명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환자들의 13명이 알러간이었고, 근데 또 웃긴 거는 20명 환자들이 어떤 걸 썼는지 모릅니다. 20명 중에서도 이제 알러간이 더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를 토대로 알러간 보형물을 이제 회수 조치를 이제 내기에 이제 이르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증상이 없다면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림프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결국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거가 중요한데요. 이 조직에 이 별 큰 문제가 없다면 그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제거 수술을 하는 위험도가 이것을 제거하는 거의 이득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제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제거 수술을 하면서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도가 이거보다 아직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증상은 이제 가슴 부피가 증가되거나 무게감, 피부 발진, 불편감이 있을 때 꼭 진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자기가 수술한 보형물의 종류를 뭐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가슴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현재 수술한 보형물의 회사와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알러간이다. 내가 알러간에 그런 거칠거칠한 보형물로 수술을 했다. 그게 지금 내 가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증상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약청에서 의사들에게 내린 가이드라인 중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알러간 바이오셀 그리고 까끌까끌한 텍스처드 보형물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수술한 무증상의 환자들은 제거를 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수술과 관련된 위험도와 뭐 그런 그것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이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보다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앞으로는 변할 수 있죠. 만약에 림프종이 더 많이 증가한다거나 보고가 더 증가해서 앞에서 유병률이 이제 더 높아지고 그럴 경우에 이득이 점점 더 커지다 보면 제거하는 것을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무증상 환자들은 일부러 제거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거죠. 환자들에게 증상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 꼭 병원을 와서 그것이 림프종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진단을 하고 혹시 필요하면 이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오늘 유방 보형물과 관련된 림프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아주 너무 이것에 대해서 패닉을 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와 그리고 본인의 이제 상태 그리고 앞으로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능성이 있고 어떤 보형물을 쓰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도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에 수술을 좀
차분하게 결정을 하시고 수술 이후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그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언제나 꼭 항상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